안녕하세요. 알면 이득TV의 알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문서입니다. 서면으로서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문서입니다.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사업주 또한 근로계약서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실상 현업에 바쁘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근로계약서 한 장이나 두 장짜리 문서인데요.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태료와 다른 그런 개념이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요즘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의 모든 상황들을 고용노동부에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업한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까요? 그 신고하는 방법이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신고가 되는지 같이 한번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의 실제 사이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이라는 그러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민원 신청 게시판을 클릭하고 이 민원 게시판에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 진정서, 그리고 산업재조사표나 산재 발생 미보고서,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그런 부분, 체당금에 대한 확인 신청서 등 다양한 형식의 민원을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게시판에 기타 진정신고서, 이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코너가 나옵니다. 여기에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넣고 관련된 부분에, 즉 이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민원을 통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죠. 이러한 방법들 때문에 굉장히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내용이 신고가 될 시에 이후에 어떠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까요? 먼저 그 내용은 근로감독관에게 들어가고 근로감독관은 미작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이 확인이 되면 이 내용이 검찰로 이관이 되고 사업주는 기소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이 확정이 되는데,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은 결국 취업자, 신입사원이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작성 신고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그 당시에 받지 않았는데 새롭게 작성이 되면 이건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입사원이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형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근로계약서는 신입사원을 맞이해서 취업하기 전, 근무하기 전에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심한 경우에는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근무를 하고 다음날 나오지 않은 신입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이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었다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은 됐죠? 여기에 고용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근무를 하든 이틀을 근무하든 결국에는 신입사원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주께서는 특히 창업기업, 중소기업의 사업주께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계약서 언제 작성을 해야 됩니까?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고 이 신입 직원이 출근하기 전이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이나 소정 근로시간, 유급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근로계약서가 써여 있는지 우리가 표준 근로계약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여러분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면요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첫 번째는 근로개시일입니다. 즉 첫 출근일이 되겠죠. 그리고 근무 장소,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4번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4시간 근무를 한 후에는 30분 휴게 시간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을 근무를 했을 때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잡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점심시간을 사용하고 있죠. 12시부터 1시까지, 그렇지 않으면 1시부터 2시까지 이러한 형태의 휴게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에 8시간을 근무한 그때는 1시간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일과 휴일에 대해서 작성하고 관련된 임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다음 연차 유급 휴가인데요.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져야 됩니다. 만약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연차가 주어질까요? 그건 달 단위로 한 달을 계획을 했을 때는 하루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보험 적용 여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여기에 따라 이행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 외에 회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타에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체명, 주소, 그리고 대표자, 근로자는 주소, 연락처, 성명을 작성해서 사인을 한 후에 꼭 두 분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한 분은 사업주가, 그리고 한 분은 근로자가 이 계약서를 수령하면서 이 근로계약서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표준 근로계약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표준 근로계약서는 여러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서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여기에 정책 자료라는 게시판이 있고 이 정책 자료 게시판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근로계약서 해서 검색을 하시면요. 이 근로계약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에 올라온 2019년 7월 1일에 올라온 표준 근로계약서 7종 게시 이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표준 근로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 근로계약서의 7종 내용은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즉 정직원에 대한 부분과 그 아래 보시면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연소자 18세 미만의 즉 미성년자를 근로시킬 때 표준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연소자 관련돼서는 내용이 좀 더 복잡한데요. 여기서는 채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그 외에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의 7종의 표준 근로계약서가 현재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추어서 이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주는 알면 이득 TV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반드시 해주세요.